자, 우선은 급한 불부터 좀 끄고 방송 이어가볼까 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거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마구잡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2년 넘는 그 시점까지도 좌파들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정말 수차례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걸 막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뭐 전해드렸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가짜 뉴스로 그렇게 자평이 나 있는 서울의 소리와 관련된 보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 보도만 보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썸네일 달아놨고 현재 이것이 조회수가 몇이 나오냐? 무려 57만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7만 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이들이 이와 관련돼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건 말씀드렸지만 실체가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서울의 소리 혼자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다른 곳이 아니라 JTBC랑 MBC가 받아주더라고요. 이걸 어제 실제 JTBC 뉴스룸이라는 메인 타이틀에 달았고 MBC 뉴스데스크의 메인 타이틀로 달았습니다. 그 어떤 언론도 받아주지 않는 서울의 소리 보도를 사실상 메이저 언론이라 말하는 JTBC와 MBC가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JTBC랑 MBC한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것도 좀 받아주세요. 제 것도 좀. 네? 손상대 TV 내용도 좀 받아주십시오. 손상대 TV에서 문재인과 관련돼서, 문다희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관련돼서, 특히 김정숙과 관련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없는 사실 얘기했습니까? 등기부등본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실제 문건 보여드리고, 영상 보여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서울의 소리와 관련된 보도는 받아주면서 왜 손상대 TV 건 안 받아주는지 참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의 소리 보도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어떻다라는 겁니까?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녹취록이라고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땡땡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라고 이렇게 녹취록을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날짜. 자, 날짜가 언제입니까? 2024년 2월 20일이에요. 똑같은 2024년 2월 20일 날 녹음된 내용을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실제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저게 정말 문제였다라면은 언제 까면 되겠습니까? 2020년에 까면 2월 20일 날 까면 되는 겁니다. 2월 달에 까면 되는 거예요. 또는 3월 달에 까면 되는 겁니다. 또는 총선 전에 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묵혀놓다가 9월 달이 되어서야, 네? 녹음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깐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 이들도 이와 관련돼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또다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서울의 소리 또 고발당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누가 받아주고 있다고요? JTBC, MBC가 받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던져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또 시작을 했어요. 자, 지금 JTBC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단독 보도를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독, 이것도 단독, 이것도 단독,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JTBC가 이런 방송을 하면 같이 오는 방송국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MBC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니까 JTBC 단독 보도를 지금 MBC가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어제 MBC 앵커의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MBC 앵커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이게 과연 앵커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변인인지 아마 헷갈리실 겁니다. 실제 MBC 앵커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뉴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맨 처음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쯤 되면 의혹 백화점이라 할 만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과 의혹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들까지. 오늘 뉴스데스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의혹 소식들로 시작합니다. 먼저 디올백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자, 형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그렇게 선전선동했었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 특히 모든 허위 사실과 관련돼가지고 마치 이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서 뉴스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박찬대랑 다를 게 없어요. 박찬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전생에 양파였냐, 의혹 까도와도 끝이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 양파를 니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양파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도 재탕을 해가지고 양파망에 양파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렸던 MBC 앵커의 워딩 보십시오. 지금 박찬대랑 뭐가 다르냐고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MBC 앵커를 MBC에서 뽑을 게 아니라 민주당에 차출을 하세요. 민주당 대변인이 이 자리에서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던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사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넘어서가지고 과거에 끝냈던 상황까지도 계속 합쳐서 끌어올리는 그런 민주당 좌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저들끼리 떠드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실제 저들끼리 떠들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받아주면, 조중동에서 받아주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열심히 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동아일보예요. 자, 동아일보가 실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거 보도 지금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거 JTBC 단독 보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동아일보가 여기까지만 보도했으면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동아일보가 이러한 보도를 넘어서 뭐까지 쓰고 있느냐? 사설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설 글은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관적 생각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JTBC의 이러한 단독 보도, MBC의 받아쓰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실제 JTBC 언론 보도를 보면은 마치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랑 수차례 연락을 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놨다고요?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놨다고요. 통신 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이어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통화가 실제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통화가 1초인지 2초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그 통화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 통화 지속 시간도 모르고 심지어 통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MBC를 넘어서 누가 받아주고 있다고요? 동아일보가 받아주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설 글을 쓰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MBC, JTBC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 3차례 전화가 무조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외압을 주기 위해 통화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랑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 통화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통화가 몇 초짜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얘기했겠지라는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선전선동하는 방법은요. 똑같다고요. 구조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진다라는 겁니까? 사건만 달라지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이랑 통화했던 것도 어떤 식으로 몰아갔습니까?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외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통화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랑 통화한 것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뭔가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통화 모두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몰라요. 실제 이 통화가 몇 초짜리로 이루어졌는지,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통화가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열심히 이것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가장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왜 그렇게 JTBC, MBC는요, 이종호란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까? 이종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공범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려. 금융 사기범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 관련된 말만 있으면요, 다 끌어와가지고 이종호가 이런 말을 했네, 이종호가 이런 말을 했다라면서 굉장히 신뢰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종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JTBC 보도와 관련돼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40차례 이상 통화? 허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우린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종호란 사람은요, 말을 수시로 바꾼다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충분히 말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종호 발언과 관련돼서 JTBC는 선별적으로 골라가고 그 선별적 고름에 있어서 자신들 또는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실제 JTBC 보도를 보면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실어주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이종호의 얘기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종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김건희는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도 다른 번호로 연락 온 적이 여러 번이다. 자, 또 토러스 증권 계좌와 블록디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블록디 불법인지 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의 이런 발언이 마치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무엇이냐? 이종호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언제라는 겁니까? 2021년 11월 검찰 조사 때라는 겁니다. 이 발언도 2021년 11월 검찰 조사. 이 발언도 2021년 11월 검찰 조사.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2021년 11월 달이면요, 누가 정권을 가져갈 때입니까? 문재인이 정권 갖고 있을 때예요. 문재인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이종호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술이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있어서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기소를 하죠, 그러면. 기소를.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소 못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19개월 동안 탈탈 털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혐의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던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에다가. 그런데 기소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게만 물음표를 던질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전달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누구? 추미애와 이성윤한테 물음표를 던져야죠. 이 정도까지 수사가 됐는데 지금 JTBC 주장에 따르면 이종호가 불었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권 검찰에 불었는데 19개월 동안 기소를 못했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물음표를 던질 게 아니라 당시 기소를 못했던 추미애와 이성윤한테 물음표를 던져야죠. 왜? 당신들 주장에 따르면 핵심적인 진술이 나왔잖아요. 전 참 이상하게 왜 JTBC가 추미애의 치읓자도 안 꺼내는지 이성윤의 이읓자도 안 꺼내는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요,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발동했을 때예요. 자, 실제 추미애가 어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까? 그 수사지휘권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지금 JTBC가 문제를 삼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사안도 있습니다. 즉, 이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요,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수사 보고도 못 받았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종호가 검찰에다가 이런 진술도 했고요, 이런 진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소를 하죠, 그러면. 근데 결론적으로 기소를 못했죠. 왜? 혐의점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이미 끝난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지수를 했지만 그게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기소를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또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끝난 이슈인데, 이미 끝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다시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징글징글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극적이게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실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거론하고 36차례라는 숫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명사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사 하나하나를 거론하면서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이 통화와 관련돼서 실제 통화 내역에는 통화가 지속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았고 상대방이 통화 중이거나 부재 중에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포장지는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으로 씌웠지만 그 알맹이는 텅텅 비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단 한 번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실제 이와 관련돼가지고 뭔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원하는 겁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기를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와 관련돼서 정쟁을 몰기 위해서 자극적인 포장지는 다 씌워놓으면서 막상 뚜껑 열어보면 그 알맹이는 텅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좌파들의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러한 민주당 좌파들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는요, 계속될 겁니다. 자, 왜냐? 오늘 언론 보도로 보니까요,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8대7로 최재형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했어요. 반면 최재형은 8대7로 기소 공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좌파들은 이와 관련돼서 열심히 선전선동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은 기소가 되는데 어떻게 받은 사람은 불기소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실제적으로 문제가 누가 만든 겁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민주당. 왜냐? 법이 그래요. 법이.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뭐라 써 있습니까? 사항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 관련성. 즉,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처벌할 수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그 명품 파우치를 줬다는 최재형마저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을 바꾸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실제 무혐의 처분을 낸 것이고요. 더 나아가
수사심의까지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공고를 한 겁니다. 뭐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근데 반면에 최재형은 왜 기소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같은 법, 청탁금지법 제8조 5항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직무 관련성이란 전제 조건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자든 공직자 배우든. 그런데 최재형 줬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은 당연히 기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러한 법을 누가 만듭니까?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근데 지금 입법부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문제를 삼고 싶다라면요, 관련하여서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아니, 민주당 잘하는 게 뭡니까? 입법 강행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법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빠르게 통과시켰던 게 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게 이번뿐입니까? 지난 국회에서도 거대 의석을 가졌어요. 그러면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개정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도 관련돼서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한테 해당이 없습니까? 민주당 아무 잘못 없어요? 입법부인데?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요, 그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민주당한테 물음표를 던져야죠. 왜 니들은 법을 바꾸지 않냐고. 근데 참 이상하게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한테는 그 어떠한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 게 바로 편향된 언론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이들이 편향됐다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선전선동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절대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네, 저는요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할게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말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틀린 건 틀렸다. 그게 지금 제가 욕바가지를 먹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